1970년대 군대의 여름이 지옥 같았던 7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도 전우님들의 소중한 군 생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 군대의 여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선배 전우님들은 오직 정신력 하나로 버텨내셨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하나 제대로 없던 시절, 냉장고도 없어 음식은 쉽게 상했고 물조차 마음껏 마실 수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1970년대 군대의 여름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 이유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7위 선풍기 하나 없는 생활관. 1970년대 군 생활관에는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어도 간부용이거나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는 꿈도 꾸지 못했고, 있다 하더라도 중대에 한두 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생활관은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고, 콘크리트 건물이라 해도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낮에 뜨겁게 달궈진 건물은 밤이 되어도 열기를 품고 있었고, 좁은 공간에 3040명이 빼곡히 누워 자다 보니 체온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천장이 낮은 생활관은 열기가 위로 올라가 더욱 후텁지근했고, 환기시설도 전무의 공기가 탁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무더운 여름밤, 전우님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친구는 땀으로 축축해졌고 베갯니든 매일 밤 젖어들었습니다. 모기장도 없어 모기에 물려가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새벽 점호를 서야 했던 것이 1970년대 군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밖에서 자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생활관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고, 허락을 받더라도 모기와 벌레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전우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다음날 훈련에 임해야 했고,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유기 냉방시설 전무한 훈련장. 1970년대에는 훈련장에 그늘막 하나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 전투복에 철모를 쓰고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늘이라고는 간혹 보이는 나무 아래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훈련 중에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전투복은 면 100% 소재로 통풍이 전혀 되지 않았고, 땀을 흡수하면 무게가 더해져 몸을 짓눌렀습니다. 전투복이 땀에 젖으면 무게가 배 이상 늘어났고, 피부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쓸려 따가웠습니다. 철모는 쇠로 만들어져 햇볕을 받으면 뜨겁게 달궈졌고, 머리에서 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모 안쪽의 헬멧 라이너도 열기를 가두어 머리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사격장, 각계 전투장, 행군로 어디에도 그늘은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져도 앉을 곳은 뜨거운 흙바닥이나 자갈밭뿐이었습니다. 땅이 너무 뜨거워 그대로 앉으면 엉덩이가 데일 정도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물도 제한적으로 지급되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다시 훈련에 투입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훈련소나 각계 전투장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닥에서 포복하고 달궈진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야 했습니다. 손과 팔, 무릎은 뜨거운 땅에 화상을 입었고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열사병 예방교육이나 온열질환 관리 개념도 없던 시절, 훈련 중 쓰러지는 전우들이 속출했지만 정신력 부족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쓰러진 전우를 그늘로 옮기고 물을 먹이는 것이 고작이었고, 심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의료 조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5위 물 부족과 비위생적인 식수. 1970년대 군대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물 부족이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지만 당시 군대에서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부대는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하수나 계곡물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여름철 가뭄이 심하면 물이 말라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물 배급제를 실시해 1인당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훈련 시에는 1인당 수통 하나가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미지근한 물이 금방 떨어졌습니다. 한여름 훈련에서 수통 하나로는 1시간도 버티기 어려웠지만 물 보급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 마셨어도 참고 견뎌야 했고 갈증으로 입술이 터지고 목이 마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보급되는 물도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는 전우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물탱크도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 녹물이 나오거나 이물질이 섞인 물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이 귀했기에 가리지 않고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샤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물이 귀해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샤워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찬물로 몇 분 만에 끝내야 했습니다. 샤워장에는 온수시설이 없었고 여름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샤워를 해야 했기에 물 압력이 약해 물줄기가 가늘게 나오거나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다시 훈련복을 입어야 했던 당시 전우님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씩 씻지 못하다 보니 피부병이 생기고 땀띠와 습진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비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물로만 대충 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위 냉장시설 없는 식사와 식중독. 1970년대 군대 급식은 여름철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처럼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는 꿈도 꾸지 못했고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부대 취사장에는 냉장시설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냉장고가 있다 해도 간부용 식재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병사용 식재료는 그늘진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습니다. 식재료는 상온에 보관되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금방 상했고 채소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아침에 납품된 식재료가 점심때쯤이면 벌써 변색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된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뜨거운 취사장에서 만든 음식을 식히지도 못한 채 배식했고 먹다 남은 음식은 그대로 방치되어 다음 끼니에 재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밥통에 담긴 밥은 여름 더위에 빠르게 상했고 국은 몇 시간만 지나도 쉰내가 났습니다. 김치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아 물러지고 씌어졌습니다. 취사병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환기시설도 없는 뜨거운 취사장에서 불을 지피고 음식을 만들다 보면 땀이 음식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생 개념도 지금과는 달라서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조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여름이면 부대 전체가 식중독에 시달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설사와 구토로 고생하는 전우들이 속출했지만 배탈 정도로 치부되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훈련 중에도 참을 수 없어 고통받는 전우들이 많았습니다. 한 부대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나 원인 규명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밥통의 밥은 여름 더위에 쉽게 상했고 국은 쉰내가 났습니다. 반찬도 상한 것이 많았지만 버릴 수 없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기에 전우님들은 눈을 감고 삼켜야 했습니다. 배탈 나도 굶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상한 음식을 먹어야 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3위 에어컨 없는 차량과 이동의 고통. 1970년대 군용 차량에는 에어컨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민간 차량에도 에어컨이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트럭 적재함에 빼곡히 실려 이동할 때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2.5톤 트럭에 30명 이상이 완전 군장을 맨 채로 올라타면 숨 쉴 공간도 없을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서로의 몸이 밀착되어 앉아야 했고 군장과 총기까지 끼고 있으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덮개를 씌운 트럭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30명의 체온과 땀 냄새, 군장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덮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열기를 가두어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트럭 바닥의 철판은 햇볕에 달궈져 뜨거웠고 그 위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익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는 먼지가 가득 들어와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덮개 틈으로 먼지가 들어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고 입과 코로 먼지가 들어가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날렸고 기침과 재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에는 더욱 지옥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상태에서 몇 시간씩 이동해야 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주어져도 잠깐이었고 화장실이 없어 길가에서 볼일을 봐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전우들이 나와도 차를 세울 수 없어 그대로 버티며 가야 했습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도 참아야 했고 멀미를 하는 전우들도 많았습니다. 지프나 승용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고 차체 자체가 달궈져 안에 앉아 있으면 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들도 뜨거워져 운전병들은 장갑을 끼고 운전해야 했고 좌석도 달궈져 앉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금속 부품들은 햇볕에 뜨거워져서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2위 혹독한 하계훈련과 인명경시. 1970년대 군대의 여름 하계훈련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지금처럼 기온에 따른 훈련 강도 조절이나 안전수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정신력을 가장 중요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논리로 무더위 속에서도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신력만 있으면 더위도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군대의 신념이었고 이는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완전군장 행군, 각계전투, 유격훈련이 쉴 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온이 35도를 넘어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고 물은 약해진다는 이유로 급수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물을 마시면 땀을 더 흘린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훈련 중 물 마시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갈증을 참지 못해 몰래 물을 마시다 적발되면 기합을 받았고 이는 전우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전우들이 속출했지만 제대로 된 응급처치나 의료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늘에서 잠깐 쉬게 하는 것이 전부였고 심한 경우에도 정신력이 약하다는 질책만 돌아왔습니다. 쓰러진 전우를 생활관으로 옮겨 눕히고 물수건으로 몸을 식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의무대가 있어도 제대로 된 장비나 약품이 없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스마스크를 쓰고 뜨거운 가스실에 들어가는 훈련, 완전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행군, 뜨거운 철모를 쓰고 햇볕 아래 서 있는 제식훈련. 이 모든 것이 여름 한낮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강행되었습니다. 가스실 훈련은 여름철에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가스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더욱 힘들었고 가스실 안은 밀폐되어 더욱 뜨거웠습니다. 행군 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군장 20kg 이상을 메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거나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아스팔트는 햇볕에 녹을듯이 뜨거웠고 그 위를 군화를 신고 걸으면 발바닥이 익는 느낌이었습니다. 산행군도 그늘이 없는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했고 가파른 오르막에서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시는 인명을 존중하는 개념보다 전투력 강화가 우선이었고 개인의 고통은 묵살되었습니다. 옛날 선배들도 다 견뎌냈다는 논리로 비인간적인 훈련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쓰러져도 나약하다,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고 이는 전우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1위 전기조차 없는 최전방 부대의 여름. 1970년대 최전방 부대의 여름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후방 부대도 힘들었지만 최전방의 열악함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전방 지피일 반전초나 지오피일 반전방초소 부대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발전기가 있어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조명도 촛불이나 호롱불에 의존했습니다. 발전기는 주로 통신 장비와 최소한의 조명에만 사용되었고
병사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연료도 귀했기에 발전기를 오래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름철 최전방 벙커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벙커는 밤이 되어도 열기가 식지 않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는 한번 달궈지면 밤새도록 열을 품고 있었고 환기구도 자가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벙커 안에서 몇 명이 함께 근무를 서다 보면 체온으로 인해 온도가 더욱 올라갔습니다. 모기와 벌레는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소음을 내면 안 되기에 마음대로 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살충제나 모기향도 부족했고 온몸이 벌레 물린 자국으로 뒤덮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최전방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벌레가 더욱 많았고 특히 밤에는 불빛에 모여드는 벌레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파리, 벌, 거미, 지네 등 온갖 벌레들이 벙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 보급도 최악이었습니다. 최전방까지 물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여름철에는 미지근해진 물마저 부족했습니다. 지피나 GOP까지 물을 운반하려면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했고 사람이 직접 지고 날라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탱크를 설치해도 햇볕에 노출되어 물이 뜨겁게 데워졌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씻을 물은 꿈도 꾸지 못했고 마실 물조차 아껴야 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물로 세수하는 것도 사치였고 양치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씩 심하면 일주일 넘게 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같은 옷을 며칠씩 입어야 했고 전투복은 땀과 때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냉장시설이 전무한 최전방에서는 식재료가 빠르게 상했고 보급되는 음식도 더운 날씨에 변질되기 일쑤였습니다. 후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최전방까지 운반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음식은 상하거나 식어버렸습니다. 시에서레이션 투식량이 지급되어도 뜨거운 날씨에 보관되어 맛이 변했고 따뜻하게 데워 먹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따뜻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취사 연기가 적에게 노출될 수 있어 음식을 데우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식사 시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서다 보면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식은 밥과 반찬을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압박이 컸습니다.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더위에 지쳐 잠깐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기에 정신력으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경계를 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에 눈이 부셔 제대로 보기 힘들었고 망원경 렌즈도 열기로 흐려졌습니다. 여름철 산불 위험도 있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나면 최전방은 고립될 수 있었고 대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낙뢰가 치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벙커가 침수되어도 근무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벙커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났습니다. 물에 젖은 군장과 침구는 말릴 수도 없어 축축한 채로 사용해야 했고 이는 피부병과 감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국토를 지켜낸 최전방 전우님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적과 마주한 최전방에서 그 어떤 편의도 없이 오직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낸 전우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1970년대 군대의 여름, 그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냉방시설도 충분한 물도 제대로 된 의료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정신력 하나로 견뎌낸 우리 선배 전우님들의 여름이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전우님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가능했습니다. 에어컨 틀고 시원한 물 마시며 지내는 지금의 군대는 그때 그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신 선배 전우님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970년대 군대의 여름을 경험하신 모든 전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고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70년대 군대의 여름이 지옥 같았던 7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군 생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전우님들의 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